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의 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압박 그리고 검찰의 담합 수사가 이어지면서 요지 부동이던 제분 제당업체들이 끝내 공급가 인하를 결정을 했죠. 이에 따라서 식품 가격의 기초재료인 밀가루, 설탕 가격이 일제히 지금 하향됐습니다. 먹을거리 고물가 흐름이 반전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이제 기업 비리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그 기업 비리 문제로 보기면은 본질을 이렇게 놓치기 쉬운데요. 예. 이번 사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최소 3에서 5년 이상 누적된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건데요. 기업의 그 담합 그리고 그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정부의 그 물가 감독의 기능 상실이 그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은 상위 소수 기업이 전체 물량의 7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격은 이게 경쟁의 결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수 기업들 간의 그 담합으로 결정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이제 시장의 기능인데 이런 담합이야말로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행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특정 품목의 그 공급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기업들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예. 이래서 이런 담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중론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담합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이나요? 직접적인 가격 합의가 없어도 충분히 담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국제 곡물가가 올랐다, 또 뭐 환율이 올랐다, 물류비 이런 게 이제 공통 명분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예. 한두 달 이내에 거의 동일한 시점에 연간 2번이나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런 그 경쟁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원가 상승폭, 가격 인상 폭의 차이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안팎 그 상승한 시기에 국내 출고가가 그거의 2배, 4배, 그러니까 20%, 40% 수준까지 인상된 구간이 여러 차례 이제 관측이 되는데요. 예. 이건 원가 상승의 요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원자재 가격은 10% 인상했는데 가격은 뭐 20%, 30% 인상했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맞습니다. 예.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쳤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된 상승한 곳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그 기업의 특정 기업의 이익률까지 유지됐다면 이건 소비자들한테 비용 전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돼서 가격을 올렸다 이런 주장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꼼수일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정부가 그전에 사전에 모니터링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부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뭐 수입 단가, 환율, 기업 실적은 모두 정부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년간 이런 패턴이 반복됐는데도 아무런 사전 점검이 없었다면 이건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뭐 뒷짐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로 방치한 거죠. 예.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설자 역할에 그쳤다고 보는데요. 가격이 오르면 그 이유만 이렇게 정부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 국민에게 오히려 이해를 촉구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격이 왜 동시에 올랐는지, 왜 내려오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인데 물가 관리를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네.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관리의 핵심은 사후에 해명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라면 더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에 맡긴다는 말로 사실상 손을 놓고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서죠. 네. 그러니까 과거 담합 사건들을 보면은 과징금이 매년 그러니까 매출 대비 1에서 내지 한 3%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그보다 크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되군요. 이익이 네. 남는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단속에 걸려도 남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이제 넘어간 건데 이번에는 거래 규모가 수조 원대 관련자가 수십 명에 이르면서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예. 이건 이제 행정 감독 체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예.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변화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분명히 물가 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복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이걸 정부가 방치했다는 것은 국민 생활비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뜻이고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책임 문제가 여기에는 딸려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 물가 수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 충청 지역은 소규모 외식업과 그 식품 자영업 비중이 높은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가에서 밀가루,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지는 40% 이상인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못한 업소들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런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뭐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빵값, 분식값, 외식비는 최근 20 내지 3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지역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나 뭐 그 소상공인들 소득 증가율은 그렇게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이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어쨌든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인상 협상을 단순히 그 설명하는 그 역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격 인상 이전 단계에서 사전 감시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서 가격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원가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자동으로 점검과 조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담합이 확인될 경우에 과징금 수준을 지금 1 내지 3%가 아니라 억제력이 실제로 작동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